네, 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1년 동안 전기 기기를 같이 공부하게 될 강의의 달인 휴강 최이동 선생님입니다. 저는 올 1년 동안 이 전기 기기라는 과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나갈 텐데요. 전기 기기, 여러분들 뭐 전기 기능사나 전기 쪽을 관련하는 이제 자격증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 과목을 처음에 부딪히게 되면 굉장히 어렵게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선생님하고 같이 배워보면서 우리가 실제 생활에 사용하는 전기 기기들을 어떻게 분류를 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며 그 다음에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무엇이 있을까를 살펴보면서 쉽고 재미나게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수업이니만큼 여러분들 이제 전기기기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할 거예요. 전기기기 오리엔테이션이라 그래가지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오리엔테이션은 전기기기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배우는 거냐, 그 다음에 우리는 1년 동안 어떤 내용들을 학습할 거냐, 이런 거를 개괄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이니까 이 교과서 하나를 전체를 요번 1시간 동안 1시간의 강의 동안에 한번 쭉 훑어보면서 우리들이 실제 생활에서 이런 거를 쓰고 있으며 또 그 쓰는 것들 뭐 쓴다고 해가지고만 우리가 그 기기를 안다고는 할 수 없죠. 그러면 이 기기들을 이제 최종적으로는 제어해야 되는 게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선풍기 같은 거 있잖아요. 선풍기 같은 게 원래 그냥 돌면 되는데 뭐 전원을 껐다 켰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근데 선풍기의 회전 속도 뭐 단수를 조정한다고 해봅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전기기기의 오리엔테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기기 오리엔테이션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전기기기고요. 우리가 배우는 건 전기기기.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오리엔테이션 때는 뭐 할 거냐면요. 우리가 이 교과서에 나오는 전기기기들의 종류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그 녀석들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떻게 구분하며 분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쉽게 접근해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전기기기를 분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전기기기를 분류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교재에 나오는 전기기기들이 이렇게 있어요.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전기기기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전기를 배우는 사람들이 다뤄야 할 전기기기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봅시다. 전기기기라고 하는 것은 직육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그 다음에 동기기라고 하는 기기가 있고 다음 변압기라고 하는 기기가 있고 유도 전동기라고 하는 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전력 변환 기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의 기기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직육이 동기기는 1학기 때 선생님하고 같이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변압기, 유도전동기, 전력 변환 기기는 2학기 때 배울 겁니다. 이해되셨죠? 1학기 때는 전기기기 중에서 직류기하고 동기기를 배울 거고요. 2학기 때는 변압기, 유도전동기, 전력 변환 기기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요 교재에는 이런 것이 없어요. OT,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넣어놓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전기기기를 우리가 어떻게 쉽게 구분할 수 있을까? 이 분류를 여러분들이 패스를 하지 못하면 전기기기를 접근하는데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실제 생활에 사용하는 전기기기들을 막, 뭐, 구조를 알아내기 위해서 지금 달려있는 전기기기를 떼다가 막 분해하고 막 이럴 수가 없죠.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통해서 그 전기기기들을 보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직접 내 눈으로
봐도 그 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내지를 못하는데 그거를 글로 알아내라고 하라니 이게 얼마나 힘든 과정입니까? 그래서 전기기기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곤란함을 많이 느껴요. 자, 어쨌거나 그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강의의 달인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1학기 때는 직류기하고 동기기를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기기기를 이렇게 많은 전기기기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두 가지 방법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이 전기기기를 구동시킬 때의 신호는 무엇으로 쓸 것이냐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전기기기들은 어떤 형태로 구동이 되는 것인가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1학기 때 배울 걸 볼게요. 직류기는 어떤 신호를 써서 구동시키는 걸까요? 제목에 답이 있죠. 그쵸? 구동 신호의 종류에는 우리가 1학년 때 전기 회로를 배울 적에 신호의 종류에는 직류 신호하고 교류 신호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거를 디지털 논리 회로 시간에도 배웠습니다. 아날로그 신호냐, 디지털 신호냐. 이런 형태로 배웠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기기를 구동시키는데 신호의 종류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럼 보세요. 직류기는 직류 신호를 이용할까요? 교류 신호를 이용할까요? 그렇죠. 직류 신호를 이용하게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직류라고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신호의 종류, 구동 신호의 종류는 직류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구동 형태, 이 직류기는 회전하는 기계냐 아니면 정지해 있는 기계냐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회전하는 기기냐 아니면 정지해 있는 기기냐. 이해되셨죠? 예를 들어서 선풍기를 따져봅시다. 선풍기가 회전해요? 아니면 가만히 정지해 있어요? 그렇죠. 회전하니까 그 회전하는 축에다가 프로펠러를 달아서 우리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친구는 정지해 있는 거예요? 회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회전하는 거죠. 그래서 직류기는 회전합니다. 정지해 있는 녀석이 아니에요. 회전하는 녀석이에요. 그럼 보세요. 직류기는 구동 신호의 종류는 직류 신호를 사용하며 구동의 형태는 회전한다. 그러면 직류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직류기는 직류 회전기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쉽죠? 접근하기. 다음 이제 1학기 이제 하반기 때 배울 동기기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동기기는 뭐 하는 녀석이냐면 기본적으로는 이래요. 기본 세팅은. 동기기는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킬 때 사용하는 발전기로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게 동기기예요. 동기기. 자, 그러면 동기기는 구동 신호의 종류는 뭐예요? 네, 교류 신호가 되는 겁니다. 교류 신호를 사용하며 발전은 교류로 되는 거지 직류 발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류 발전은 없어요. 교류 발전을 했다가 직류 신호로 전력 변환기기를 사용해서 변환하는 거지 발전을 할 때는 디지털 신호로 발전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기기는 교류 신호를 사용하면서 자, 교류 신호가 나오려면 회전해야 돼요? 정지돼 있어야 돼요? 회전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주 높은 폭포의 물의 낙차하는 에너지, 즉 위치 에너지를 사용해 가지고 그것을 모터로 돌려 가지고 모터 끝에서 전기를 뽑아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 회전해야 돼요? 정지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회전해 있어야 되죠. 프로펠러 수차에 달려 가지고요. 터빈에 달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동기기는 구동 신호는 교류고 구동의 형태는 회전이죠. 따라서 동기기는 교류 회전기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다음 변압기가 있어요. 변압기는 우리 전봇대에 달려있는 그 통 같은 거 굉장히 큰 통 있어요. 원통 형태로 되어 있는 큰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변전소에는 거의 박스형, 뭐 큐비컬형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네모나게 생긴 이상 야릇하게 생긴 녀석이 있는데 자, 변압기는
전기의 압력. 전기의 압력이 뭐죠? 전압이죠. 전압을 변동시켜주는 기기입니다. 전압을 변동시키는 기기. 그러면 이 녀석은 전봇대에 있는 그 원통형 녀석 변압기를 생각해 보면 이 녀석이 회전할까요? 아니면 정지해 있을까요? 그렇죠. 정지해 있죠. 정지. 그럼 구동의 형태는 정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변압기는 신호를 어떤 녀석을 쓰느냐? 직류를 쓸까요? 교류를 쓸까요? 네, 교류를 사용합니다. 교류. 네, 그래서 변압기는 교류 정지 기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음 유도 전동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좀 이상합니다. 다른 거는 직류기, 동기기, 변압기라고 했는데 유도 전동기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직류기와 동기기에서는 직류 발전기, 직류 전동기, 동기 발전기, 동기 전동기로 했는데 여기서는 유도 전동기로만 표현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밑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얘도 유도기기인데 유도기기는 회전하는 녀석일까요? 정지해 있는 녀석일까요? 예, 이 친구도 회전하는 녀석입니다. 회전하는 녀석. 그리고 이 친구의 구동신호, 유도 전동기의 구동신호는 직류일까요? 교류일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대체적인 모터들,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모터들은 전부 다 유도기라고 보시면 돼요. 유도 전동기. 선풍기도 유도 전동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신호를 뭘로 써요? 돼지 콧구멍에는 직류가 나와요? 교류가 나와요? 교류가 나오죠. 그래서 유도 전동기는 신호는 교류, 그 다음에 회전. 그래서 유도 전동기를 다른 말로 하면 교류 회전기기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교류 회전기기가 두 개가 나왔죠? 동기기도 교류 회전기기였고 유도 전동기도 교류 회전기기였어요. 마지막 이제 전력 변환기기입니다. 전력 변환기기는 구동 신호의 종류는 교류가 될 수도 있고 직류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력을 변환시키는 기계니까. 전력을 변환시킨다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뭐 직류 신호를 교류 신호로 바꾸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류 교류 다 쓰죠. 그 다음에 얘는 정지해 있을까요? 회전해야 할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정지해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정지 기기는 변압기하고 전력 변환 기기가 정지해 있는 기기겠죠. 그 다음에 유도 전동기, 동기기, 직류기는 회전하는 녀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전기 기기의 분류, 구동 신호의 종류와 구동의 형태, 정지해 있느냐 회전하느냐, 이 형태로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나온 건 무슨 내용이냐면요. 자, 위에 거를 잠깐 볼게요. 직류기는 직류 발전기하고 직류 전동기로 나눠진대요. 그러면 발전기가 뭐고 전동기가 뭔지 알아내야 되겠죠? 자, 발전기는 뭡니까? 발전기는 전기를 생산하는 녀석을 발전기라 그래요.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 뭐라고 쓸 거예요? 전기를 생산하는 기기다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전동기는 또 뭘까요? 선풍기 같은 게 전동기입니다. 선풍기 같은 게 전동기인데 전동기는 어떻게 사용하죠? 돼지 콧구멍에다가 전기를 꽂아가지고 회전력을 발생시키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거? 전기를 소모하는 기기입니다. 전기를 소모하는 기기. 발전기는 전기를 생산하는 기기, 전동기는 전기를 소모하는 기기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설명을 드린 거고요. 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나 이제 교과서에 있는 어문적 표현으로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면 발전기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고요.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기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도 발전기라고 해놓고 선생님이 여기다 물음표를 쳐놨어요. 물음표. 이거 오타 아닙니다. 왜 물음표를 쳐놨을까요? 위에는 전기 기기를 분류할 때 유도 전동기라고 했는데 갑자기 유도 발전기가 나왔습니다. 얘도 발전기니까 전기를 생산하는 녀석이구나. 또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녀석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 생활에서는 유도 발전기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사용 안 해요. 왜 그러냐? 나중에 배우겠지만 다른 발전기가 많죠. 직류 발전기가 있고 동기 발전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도 발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유도 발전기는 잘 안 써요. 왜 안 쓰냐? 여기다 쓸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써놓냐면 효율이 다른 발전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기기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효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쉽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효율의 개념이 뭐길래 효율이 떨어진다고 표현하는 걸까? 이걸 생각해 보면, 자, 쉽게 생각합니다.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뭐 이제 어문적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입력에 대한 출력의 비입니다. 입력이 얼마 들어갔는데 출력이 얼마 나왔느냐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럼 더 쉽게 표현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밥을 먹는 거는 뭐예요? 음식을 먹는 건 몸의 입장에서 입력이죠. 그럼 출력은 뭡니까? 출력을 대소변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출력은 우리가 활동하는 에너지가 출력이죠. 그죠? 그리고 대소변은 뭡니까? 입력이 들어갔는데, 먹을 게 입력이 들어갔는데, 활동력으로 변환하지 않고 남아서 몸에서 배출당하는 손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유도 발전기는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입력이 100이 들어갔는데 출력이 막 10, 20 또는 40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100을 줬는데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썼는데 실제 뽑아내는 거는 뭐 20만 원, 40만 원밖에 못 뽑는다. 그러면 그건 미치는 장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도 발전기는 실제 생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전력 변환기기는 아까 뭐라 그랬죠? 직류를 교류로 바꿀 수도 있고 또 교류를 교류로 바꿀 수도 있고 또는 직류를 다른 크기의 직류로 바꿀 수도 있고 또 교류를 다른 크기의 교류로 바꿀 수가 있는 게 전력 변환기기가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는 전기기기의 분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어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 학습 자료,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이 학습 자료를 온라인 클래스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출력하셔가지고 노트로 또는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계시거나 하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평가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개괄적으로 OT는 전기기기 OT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것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 내용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는 1학기 때 뭘 배운다 그랬죠? 1학기 때 직류기하고 동기기 배운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1학기 때 배울 거 직류기가 있습니다. 직류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직류 발전기, 직류를 써가지고 전기를 일으키는 회전기기가 있고 직류 신호를 사용해서 동력을 발생시키는 직류 전동기가 있습니다. 이제 배울 것들이 뭐 발전기의 구조, 발전기에서 정류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정류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발전기 내부에서 반작용이 있어요. 힘에 작용이 있으면 물리적인 법칙에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반작용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여자 방식, 어떻게 이제 이 녀석을 구동을 시키는데 어떤 형태로 구동을 시킬 거냐, 여자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 남자 여자 할 때 여자가 아니고요. 여자라고 하는 것은 자석의 성질을 갖는 것을 뜻합니다. 전자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류 발전기. 자, 발전기, 건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건전지가 하나 있을 때보다 2개 있을 때가 좋겠죠. 그죠? 네. 왜? 하나가 고장나도 다른 하나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병렬 운전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뭐 손실과 정격. 정격은 뭐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해진 규격입니다. 무조건 어떤 기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막 전압을 이상한 데 꽂아도 돌아가는 게 아니죠. 막 주파수가 우리나라 주파수는 60Hz가 공칭 주파수라 그랬는데 50Hz에다 넣으면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기기는 무작정 큰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느냐? 그 문제도 아니죠. 전류라고 하는 것은 표피 효과 때문에 우리가 전기회로에서 배웠던 표피 효과 때문에 전선의
도체의 표면에 흐른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그 정해진 규격을 정격이라고 하는데 정격은 또 어떻게 되냐. 직류 전동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전기처럼 구조 배우고 여자 방식 배우고 전동기기 때문에 어떤 걸 배우느냐? 이제 속도는 어떻게 되고 토크는 회전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회전력. 토크는 회전력이에요. 그럼 회전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직류 전동기에서 역기전력은 어떻게 되느냐? 발전기는 전기를 생산하는 녀석이라고 했으니까 기전력이라고 표현하고 전동기는 전기를 소모하는 녀석이니까 역기전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다음 시간부터 전기기기 중에서 직류기를 배우도록 할 겁니다. 자, 첫 시간 여러분들 지금 한 20분 정도 강의를 달려왔는데요. 선생님이 말이 좀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20분이면 영상 다시 돌려보기 하면은 한 40분 채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40분이면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선생님이 했던 얘기들을 쭉 한번 다시 들어보면서 여기다가 정리하시고 여러분들 시험에 뭐 학교 시험이든 자격증 시험이든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1년 동안 약속할 수 있는 거는 전기기기. 예. 처음에 접근하면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지만 그걸 쉽게 여러분들이 다룰 수 있도록 내용을 쪽쪽 뽑아서 강의의 달인 휴강 최희동 선생님이니만큼 열심히 여러분들과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의 달인 휴강 최희동 선생님의 전기기기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